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밤의 기막힌 투자 방송 진행의 아나운서 양명지입니다. 우리 방송은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부제로 진행되는데요. 2026년은 상고하저에 대비하라는 주제에 맞춰서 함께 출연하시는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이 증시 이슈와 그에 맞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의 주요 이슈를 알아보고 그 이슈에 대한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을 자세히 알아보는데요. 방송 중에 진행하는 주식시장에서 최근 가장 중요한 이슈와 또 교육 강의 통해서 유망 종목과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커뮤니티방 입장하셔서 모두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번 주 주식시장 이슈 브리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공격에 나섰고 이에 맞서 이스라엘도 이란 내 주요 시설을 타격하면서 긴장이 다시 한번 고조됐는데요. 다만 미국의 중재 속에 양측이 일시적인 공격 중단 의사를 밝히면서 시장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단은 피한 상황입니다. 시장은 이번 충돌을 전쟁 자체보다 유가와 인플레이션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충돌이 장기화되거나 확전될 경우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유가 상승이 미국의 물가를 자극하고 결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인데요. 중동 리스크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미 증시 또한 분명한 부담 요인이 될 텐데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교육으로는 주식의 헤드앤숄더 패턴을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주식시장 중요 이슈부터 교육까지 잠시 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출연하시는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국내 증시 마찬가지고요. 미국 증시도 정말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녹화일 기준 아직 화요일이라 이틀밖에 되진 않았지만 이번 주 증시 관전평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이제 금요일 날 고용에 대한 내용 자체가 오히려 서프라이즈가 나와주면서 지금 현재 오히려 시장이 환호를 하면서 더 지금 상승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되려 큰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요일에 대한 충격 내용 자체에 따라서 지금 일단은 반등 흐름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지금 현재 시점과 내용 자체에서 미증시 상승이나 내용 자체가 어디까지 이어지냐에 따라서 다음 주 내용 자체 향방이 조금 갈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아직 우리가 화요일 본장 스타트도 안 했잖아요. 네. 야간 기준으로 그렇죠. 네. 미증시는 이제 10시 30분이다 보니까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아직 프리장 수준이에요. 그래서 월요일 하루 어떻게 보면 시장 내용 자체에서 이제 일부 반등 내용 자체만 지금 되돌렸다 정도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여러분들 이미 21선을 하락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지금의 현재 하락 수준보다는 사실상 조금 더 낙폭은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혹은 뭐 당연히 여기서 반등이 계속적으로 나와주면서 가져간다라고 하면 다시금 고점을 갱신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은 무엇이냐? 이 지금 현재 큰 하락을 보여줬었던 음봉자리값 기준으로 지금 일단 한 29,700 수준 되거든요, 포인트가. 네. 그러면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결국엔 변동성을 가져가다가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3만 자리값 안착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다시금 랠리를 보여주는 자리값이에요. 근데 3만보다는 떨어지면서 지금 엎치락 뒤치락 가져간다라고 하면 다음 주 역시 좀 표현은 그렇지만 좀 끔찍한 한 주가 될 수가 있다. 일단은 저는, 그게 네. 하락 시작은 아니에요. 하락 시작은 아닌데 조정. 지금보다도 조정이나 내용 자체가 조금 더 깊어질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까지 뭐 두려워할 정도로 지금 시장 해석이나 내용 자체를 가져갈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큰 이슈는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금요일 날 고용 쇼크를 굉장히 좀 크게 받아들였어요. 시장이.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나 내용 자체가 떨어졌다라고 지금 일단은 판단을 하면서 시장이 지금 급격한 하락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최근에는 몇 달 동안 단 한 번도 올해 기준으로 아나운서님 FMC의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금리 결정이라든지 점도표라든지 파월 의장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시장이 반응을 안 했어요. 최근 들어서. 네. 올 1월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왜냐면 뭘 하더라도 동결을 하고 매파적인 동결을 하고 뭔 행동을 했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은 그냥 올랐죠. 네. 아예 무시가 됐어요. 그냥 계속적으로 상승 내용 자체를 가져왔다가 왜 이제 와서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앞에서 한 번도 그 내용 자체를 안 가져갔다가 갑자기 6월 달 들어가지고 초부터 해가지고 너무 크게 반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자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 중점적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주 관전평과 함께 시황에 대해서 듣고 왔습니다. 커뮤니티 방 내에서 더 자세하게 시황 관련해서 실시간으로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최근 전문가님의 한번 수익률 리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크게 출렁이면서 위로 아래로 그 방향성이 되게 컸는데요. 전문가님의 수익률 리뷰는 어떨까요? 사실 조금 떨어졌어요. 어쩔 수 없죠. 네. 시장이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밀렸는데 이게 뭐 빅테크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제 시장 전반적인 큰 충격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밀리긴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코카콜라 내용 자체부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방송 같이 하시는 아나운서님들 계속 저랑 이제 주기적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네. 가장 기억하시는 종목이 코카콜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요. 그렇죠. 네.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80달러 넘기고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88달러 선까지는 무난하게 상승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시장이 요동치면서 하락을 보여줄 때 되려 상승이나 내용 자체를 받쳐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 내용 자체로 가져가고 이 콜라라는 음료 자체가 이미 소비재가 아니고 필수 소비재로 넘어갈 수 있는 내용 그리고 그런 해석들이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좀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변동성, 조정,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도 굳건히 버티면서 상승세 내용 자체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자, 금요일장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 그렇게 하락했었는데 양봉으로 지금 올렸죠. 역시 경기 방어주 맞네요. 느낌이 나죠. 네. 원래는 아닌데 그 성향이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월요일자 반등 흐름 자체가 시장에 나왔으면 오히려 하락하는 거 아니야가 아니고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사실상 이제 80선 지금 현재 다시금 재돌파 이후에 이제 하락을 보여줬었거든요, 아나운서님.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내용 자체에서 이제 낙폭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도 언제든지 매수가 가능하다. 오히려 더 매수를 해도 괜찮다. 80 언더에서는 매수를 가져가고 왜냐면 80달러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88이니까 10% 수익이거든요. 그러면 뭐 78이나 76이나 75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 수익률 자체가 올라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타이밍을 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자 지금도 이렇게 올라와 준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금요일날 이미 반응을 했기 때문에 방송 보시는 분들 이미 뭐 주말 기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타이밍이나 내용 자체는 일단 조금 아쉬울 수는 있었어도 80 언더였으면 일단은 매수 타이밍이나 내용 자체는 보셨어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일단은 인텔 테라퓨틱스 지난 방송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15달러 선까지 다시 돌파를 하면서 자 보시라고 자 이렇게까지 한 번에 급등을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또 그대로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네. 장기간에 지금 현재 변동성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저희 평단가는 13달러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13 초반 내용 자체는 언제든지 제 매수 타이밍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자, G 번호반은 제가 1000달러 이하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낙폭을 좀 보여주는 이 구간대에서는 이제 좀 정리를 보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평단가나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좀 괜찮아요. 그래서 평단가 기준으로 우리가 570달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00%까지 수익 가져왔다가 지금 일부 하락 내용 자체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좀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재차 돌파나 내용 자체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장기적인 홀딩이나 내용 관점 해석으로 좀 본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엔터지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전고 돌파하고 나서부터 이제 다시 낙폭을 가져가는데 그 크기나 사이즈나 내용 자체는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0% 미만 전 고점 대비 기준으로 그 사이 구간 조정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얘 역시도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수익 내용 자체를 받쳐주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홀딩 관점 내용 자체 일단은 유지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제가 이제 좀 질문을 받았었던 종목 자체가 이제 조금 아쉬운 게 BWX 테크놀로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상승 수익 가져가다가 이제 뱉어냈는데 반등이 없어요.
반등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일단은 주요 저점 라인대 내용 자체 테스트를 보여주다 보니까 여기 구간대에 대한 내용 자체 장기 이탈을 한 번 더 보여준다라고 하면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아직까지 손절 못 보신 분들 기준으로는 여기선 좀 정리를 보셔야 되고요. 21선 재차 지금 일단은 돌파 내용 자체 가져간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추가 매수 내용 자체 가져가면서 상승 지속성으로 일단은 바라보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칼리 전문가님 이 보유 종목의 현황과 대응 전략 듣고 왔습니다. 경기 방어주 역할을 톡톡히 하는 코카콜라, 또 인텔리아 테라퓨틱스 등 모든 종목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커뮤니티방 내에서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슈 관련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을 이 단순한 전쟁 뉴스로만 보고 넘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은 확전을 막고 유가와 물가 안정을 원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번 기회에 이란과 헤즈볼라 군사 능력을 약화시키려는 계산도 있어 보이는데요. 결국 핵심은 이 전쟁이 끝나냐 이것보다 이 갈등이 다시 유가와 금리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중동 리스크가 미국 증시에 어떤 부담으로 작용할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현재 보시면 끝나지 않는 분쟁, 자 전쟁을 끝내고 싶은 미국과 적대 세력을 약화시키고 싶은 자 이스라엘 간의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상황 내용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목표는 확전 차단과 유가 안정 그리고 인플레이션 재자극 방지인데 안원수님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그동안은 그러면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전쟁을 조금 더 종전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결과를 안 보여줬겠죠. 그럼요. 그렇죠. 네. 근데 굳이 본인들도 미국 기준으로 본인들도 계속적으로 전쟁을 끌고 가면서 유가 자체를 요동치게 만들어 놓고 네. 이런 모든 내용 자체를 이제 와서 좀 이스라엘 탓을 하는 느낌이 좀 들지 않나요? 맞습니다. 뭐 네. 전쟁 초기나 내용 자체에서도 그런 이슈나 내용 자체는 분명히 있긴 했었는데 가장 최근 와서는 갑작스럽게 트럼프의 행동이나 내용 자체가 180도 바뀌고 꼭 본인은 이미 종전을 한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지금 현재 진정을 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화가 잔뜩 나 있는 이란까지도 진정을 시키면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왜 그런지 한번 좀 자세하게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스라엘 목표 같은 경우는 이란 헤즈볼라 등 지금 적대 네트워크의 이제 군사 능력을 약화시키겠다. 이번에 확실하게 타격을 하고 가져가야 얘네 군사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꺾어놔야 어떻게 보면 다시금 도발을 안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카운터 펀치를 날려서 어떻게 보면 회복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다시금 재공격이나 까불지 못하게 우리나 미국한테 까불지 못하게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핵심 판단으로 지금 일단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전쟁이 끝나는가 보다는 에너지 가격이 이런 상황들의 어떻게 보면 지속성과 내용으로 봐서 가격이 다시 뛰는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증시에 어떻게 보면 단기 반등보다 더 큰 불확실성 요인으로 이제는 계속적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 자체가 뭐였냐면 6월 7일 날 이스라엘이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에 이제 헤즈볼라 관련 목표로 이제 공습을 했었는데 자, 거기에 따라서 이란은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죠. 이제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충돌이나 내용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이후에 다시금 이스라엘도 이란 서부, 중부 군사 목표물에 다시 타격을 했고요. 자, 이란은 공격 종료를 언급했지만 이스라엘이 추가 공격에 나설 경우 더 강한 보복을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제 더 치고 받고 가져가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사상자나 내용 자체가 훨씬 더 크게 넘어가는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군사 충돌은 일단 멈춘 듯 보이지만 완전한 안정 국면은 아니다.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가 등장을 하면서 즉각 중재에 대한 내용 자체를 가져왔습니다. 즉각적인 휴전해라 내용 자체를 일단 좀 가져가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왜 갑자기 이럴까요? 아니 중간중간에 벌써 아나운서님도 아시죠? 1차 협정 뭐 당연히 안 됐지만 네. 재차 내용 자체는 언급은 있었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란 쪽에서도 분명히 잘못은 있겠죠. 미국이 요구하는 상황이나 내용 자체를 완벽하게 수용하지 않고 일부 어떻게 보면 플러스 알파를 계속적으로 붙여주면서 우리는 이거는 포기를 못해 혹은 이거 더 해줘 라는 조건이나 내용 자체를 가져오면서 미국 역시도
이건 이렇게 협상안 가져오면 우리 안 들어줄 거야. 장난치지 마. 이란 다시 가져와. 라고 하면서 오히려 강력하게 얘기를 가져왔었고 중간중간에는 미국 기준으로는 야, 니네 이거 데드라인 며칠 넘기면 우리 그냥 즉각적으로 공격할 거야. 라는 어떻게 보면 선전포고나 위협 내용까지도 같이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여기서 니네 하지 마. 코가 네. 그렇죠? 네. 오히려 본선 싸움으로 본다라고 하면 링 위에 싸움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란과 지금 현재 미국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좀 같이 공격은 하지만 좀 서포트 느낌으로 일단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자 미국이 전면전을 하다가 갑자기 얘네들이 싸운대요. 싸우니까 가서 말리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까요? 저는 그냥 뉴스 보고 또 타코가 나왔구나라고밖에 생각을 못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네. 아나운서님이 지금 정확하게 또 얘기를 해주셨던 게 뭐냐면 타코가 또 나왔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자, 타코가 그러면 어떨 때 나왔었냐 이런 내용 자체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트럼프가 아시겠지만 아나운서님도 우리가 이제 쭉 국내나 지금 현재 해외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장기간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리고 그렇죠 시황적인 정보나 내용 자체를 이제 많이 찾아보셨을 텐데 네. 타코라는 단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트럼프 기준으로 봤을 때 조롱이죠. 맞습니다. 네.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이라고 해가지고 이 타코라는 단어 자체가 트럼프는 항상 겁쟁이야. 앞으로는 강한 척하고 뒤로는 미안해 하면서 협상이나 내용 자체를 끌고 가는 어떻게 보면 겁쟁이 내용 자체로 어떻게 보면 조롱을 가져가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트럼프가 아니에요 원래는. 뭐 이런 얘기를 가져왔었던 너 어디 기자야 뭐 하면서 공격을 하는 타입이지 가만히 있질 않는데 타코라는 어떻게 보면 조롱 섞인 얘기가 나오면서 가져갔었던 결과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최근 시점 내용 자체죠. 어떻게 보면 지난주 금요일에 충격받고 나서 주말간에 확정과 내용 자체를 가져간 뒤에 네. 지금 와서 이번 주 기준으로 이제 나스닥 이런 차트인가요? 내용 자체를 가져왔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보여줬었던 게 여기 구간이에요. 작년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난리를 치고 시장 하락을 주도를 시켰었던 범인이 트럼프인데 여기서 처음 타코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 구간대를 한번 잘 보세요. 자 시장 자체가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줄곧 뭐를 했었냐면 각 나라별로 상호관세에 대한 내용 자체를 가져가면서 관세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너네 나라는 우리나라한테 관세 얼마 부과를 하고 있지? 너네 80% 부과해? 그럼 우리도 40% 부과할게. 너네 50% 부과하고 있어? 우리 30% 부과할게. 이런 식으로 타당한 논리를 가지고 상호적인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 그럼 이 관세를 부과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결국에는 정부 기준으로 그만큼 세금을 걷어들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부채가 많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로 재정적으로 지금 좀 안 좋은 부분을 여기서 걷어들이면서 일부 채울 거야 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논리도 타당하죠, 아나운서님. 네. 근데 계속 증시가 빠져요. 증시가 계속 빠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단기간에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시장 자체가 너무 많이 흔들리니까 어떤 기자가 트럼프한테 질문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이거 시장 너무 많이 빠지는데 이거 괜찮나요? 그때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여유를 가져왔었거든요. 그럼 이때 당시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어떻게 보면 관세에 대한 내용 자체는 시장의 눈돌리기였다. 중요했었던 건 뭐였었냐면요. 여기 기준으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부터 초기부터 여기 구간 때 어떤 행동을 했었냐. 파월을 상대로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페드, 연준을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월권을 행사한 거죠. 아무리 대통령이어도 독립기관인데 야 뭐해 금리 내려. 금리 내려를 여기서 계속 압박을 했어요. 근데 어땠죠 파월은? 안 돼. 계속 동결을 가져가면서 유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내려를 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까지 내리라고 했냐. 하루 기준으로 지금 현재
아나운서님, 혹시 미국에 지금 현재 부채가 얼마인 줄 아시나요?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긴 한데요. 한 30조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30조 원이 아니고 조 달러?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30조보다도 넘는 38조에서 39조 달러. 39조 달러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데이터가 지금 올해 기준으로 이제 있으니까 작년에 조금 더 낮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국가 부채가 그렇게까지 천문학적인 금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가 지금 하나로 환산을 하면 5경 3천조 원이에요. 아예 뭐 갚을 수 없네. 와, 네. 어마무시한 돈입니다. 그럼 여태까지는 어떻게 해왔냐? 계속적으로 이거를 갚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역대 대통령들 한번 보세요. 갚을 생각보다는 계속적으로 부채 한도나 내용 자체를 늘려가는 정책을 했습니다. 그런 부채 한도를 늘려가고 새롭게 어떻게 보면 국채를 발행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표현은 저급하지만 카드 돌려막기 내용 자체를 좀 가져가면서 네. 지금 현재 시장 자체를 지금 일단은 좀 만들어 줬는데요. 자, 여기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일단은 좀 보신다라고 하면 카드 돌려막기 기준으로 부채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겠죠. 이전에 30조였던 게 31조가 되는 거고 32조가 되고 33조 달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올라갔었던 상황 내용 자체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재당선이 되고 나서 생각했었던 게 이거죠. 근본적인 국가 부채나 내용 자체 이거 안 건들면 이거 나중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위험할 수밖에 없다.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어쨌든 이 금액을 줄이던가 하루 이자나 부담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줄여나가면서 어쨌든 줄여나가자. 이런 관점으로 일단은 들어갔었던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내용 자체에서 파월 기준으로 일단 좀 살펴봤었을 때 말을 듣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여기서 나선 거예요. 상호 관세 내용 자체. 그래서 본인이 이 행동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시장 자체에서는 시장의 하락을 주도를 하면서 넘긴다라고 하면 트럼프의 계산은 뭐였었냐면 따라서 시장금리, 채권금리 내용 자체가 줄어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번 살펴보시면 시장이 이렇게 하락했었던 이 구간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이 구간대 내용 자체를 우리가 일단은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자, 여기 대략적으로 뭐 2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4월 9일, 10일 이 사이 지금 현재 박스 보이시죠, 아나운서님? 네. 자, 여기 구간대가 이제 쭉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이때 당시에 이제 미국채 10년물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자, 그럼 2월 말부터 해가지고 4월 9일 기준으로 작년 기준으로 이제 한번 좀 살펴보시면요. 여기 구간이에요. 자, 2월 말부터 지금 현재 내용 자체로 일단은 좀 살펴보면 네. 자, 여기 내용 자체에서 자, 이렇게 박스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쭉 채권금리 기준으로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하락을 지금 좀 보여주고 있죠. 채권금리 기준으로 이렇게 쭉 하락 내용 자체를 이렇게 쭉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하락을 가져간 상태에서 여기까지는 트럼프가 증시가 하락하고 넘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상황인데 네. 갑작스럽게 타코로 바뀌었었던 이유가 뭐였었냐면요. 네. 다른 게 아니고 채권금리가 3.9%, 3.8%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단숨에 4.6%까지 올라왔어요. 시장의 리스크나 내용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커졌거나 증시 자체가 이대로 무너진다라고 하면 안전자산에 대한 내용 자체 뭐 선호나 이런 부분들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채권금리가 여기서 요동을 치면서 단기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네. 두 손 두 발을 들었던 결과 타코라는 조롱을 받았었던 결과가 여기에요. 증시가 하락해서가 아닙니다. 증시는 더 떨어졌어도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채권금리의 급등이나 내용 자체를 막기 위해서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내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시장에 풀어나간다라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가 한계구나라는 걸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어땠냐면요, 아나운서님. 이렇게 해서 타코 내용 자체를 가져가면서 관세에 대한 내용 자체를 일부 밀어두면서 시장이 급반등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행했던 내용 자체가 노골적으로 파월을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작년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완전히 이제 뭐 스투핏, 네. 멍청이란 표현을 가져가면서 아예 이제 대놓고 비난을 했어요.
그러다가 비난을 하다가도 다시금 얘가 올라가다 보니까 증시가 하락하고 얘가 다시금 반전을 하니까 아, 우리 파월이랑 저랑 친해요 라고 하면서 또 말을 바꿨었어요. 네. 이해되시나요? 네. 채권 금리가 단발적으로 1% 가까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게 시장 금리가 이만큼까지 반영이 되면서 올라가는 형태인데 사실 뭐 여기서 반영됐다라고 해서 전반적인 지금 현재 금리나 내용 자체가 1% 반영되고 올라왔다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1% 수준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하나 기준으로요. 하루 이자나 내용 자체가 3천억, 3,800억 수준까지 올라가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결국에는 상호간세나 이런 부분들로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훨씬 더 큰 내용이죠. 그럼 제가 이 내용을 왜 가져왔냐? 지금 와서 한번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최근 들어서 전쟁에 대한 내용 자체 이렇게 끌고 갔는데 트럼프가 이제는 종전이나 내용 자체로 돌리기 위한 작업이 딱 보세요. 박스 쳤었던 이 구간 3.8%에서 4.6%까지 튀어올랐었던 작년 구간에서 타코를 만들었어요. 네.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많은 상승이 똑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은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뭐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을 시키고 물가 안정을 가져가고 어떻게든 연준이 금리 인하를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 내용 해석을 가져갈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고점을 갱신하면서 4.7, 4.8, 4.9%까지 올라가잖아요. 현재 AI가 어떻든 데이터 센터가 어떻든 젠슨항이 어떻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고 테슬라가 어떻고 스페이스X 상장이 어떻고 다 무시되고 시장 대폭락으로 넘어가요. 이걸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난리를 치면서 가져가는 상황 자체가 어떨 때 만들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급격하게 바뀌었잖아요. 상호간세 때도 이거 그냥 계속 가다가는 이거 진짜 큰일 나겠네. 나라별로 큰일 나고 다른 국가들, 힘 있는 국가들, EU 같은 경우는 보복관세도 준비를 하면서 난리를 치려고 했었고 지금 현재 전쟁에 대한 내용 자체도 계속적으로 끝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장기간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나 내용 자체가 유가 상승, 탄력 내용 자체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결과인데 이런 결과가 이제는 더 이상 지속된다라고 하면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 자체는 결국에는 단순 인플레이션이 아니고요. 인플레이션은 뭐 이미 그러면 3월부터 전쟁을 하면 안 됐겠죠, 아나운서님. 네, 맞지 않나요?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단순히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전쟁은 그냥 바로 끝냈어야 돼요. 처음 타격 이후에 그냥 일주일, 2주 안에 그냥 끝냈어야 돼요. 뭐가 됐든 미국은. 근데 지금까지 끌고 와서 유가나 이런 부분들의 상승 이런 부분들을 알지 못하는 건 아니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채권 금리와 앞으로의 연준의 방향성 내용 자체가 바뀔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더 확실시 되니까 여기서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난리를 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상고하저에 대비를 하자라고 했을 때 이제 하반기 하락에 대한 시나리오 내용 자체까지 우리가 좀 생각할 만한 요소 이런 부분들은 뒤에 준비를 했으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 중동 리스크가 미국 증시에 어떤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지, 또 이 트럼프 타코에 대한 그 내용, 그 이면까지 짚고 넘어와 봤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커뮤니티 방 내에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말고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그럼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교육 시간입니다. 상고하저 기준으로 하반기에 이제 하락으로 방향성이 좀 잡힌 것 같은데요. 이에 따른 칼리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떨까요? 네, 저는 당연히 우리가 대비가 좀 필요하다. 음, 이게 되게 지금 사람들이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정도 증시가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더 오르겠지. 더 샀어야 돼. 더 나 따라가야지. SK 하이닉스 더 샀어야 되고 삼성전자 더 샀어야 돼. 네. 계속 이렇게 지금 나오는 시장. 여기서 더 끌어올리면서 하루에 10%, 15%씩 올라온다라고 하면 거 봐. 더 올라가잖아. 돈 더 넣었어야 됐어. 이런 내용만 가져가고 폭락이 나올 때는 어땠어요? 그 사람들. 뭐 적절하게 손절을 했을까요? 대비를 비중 못했죠. 축소를 했을까요? 대비가 안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좀 현실적인 대비나 내용 자체를 일단은 좀 가져가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가 대비가 필요한 시기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최근 들어서는 그냥 쉬지 않고 올랐었기 때문에 악재나 내용 자체가 분명히 중간중간에 껴 있었어도 아예 시장이 반응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장에 악재란 없다라고 착각을 하는 구간까지 올라와져 있습니다. 오히려 중간중간에 악재에 반응을 하면서 건강하게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올라왔다라고 하면 지금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급격한 조정이라든지 하락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만들어지기가 더 힘들었을 텐데 너무 단기간에 그냥 호재성 내용만 가지고 어거지로 끌어올렸었던 시장이다 보니까 혼날 때 너무 세게 혼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증시가 불안한 이유에 대한 내용 자체를 우리가 좀 살펴보시면 자, AI에 대한 기대감과 대형 기술주 수급으로 단순히 매수세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올라왔다. 그 부분으로 버티고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현재에 대한 고금리 그리고 AI 고용 충격, 소비 둔화 여러 가지로 지금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여기 있는 내용을 하나씩 가지고 시장의 하락이나 내용 자체를 분명히 출발을 시킬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아, 왜 지금 칼리님 지금 왜 떨어지나요? 시장 왜 이렇게까지 떨어지나요? 라고 하면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얘 때문에 뭐 AI 고용 충격, KPX, 소비 둔화 뭐 할 것 없이 얘기할 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왜 이제 와서? 앞에서는 안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이제 와서 이걸 가지고 태클을 걸고 시장을 하락을 시키죠? 라고 하면 원래 떨어졌었던 게 정상이다. 앞에서 조정이 나왔어야 되는 게 정상이다. 지금 상승이 오히려 비정상이다 라고 저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럼 비정상적인 내용 자체가 왔다라고 하면 우리는 늘 여기서 큰 하락이나 내용 자체를 늘 보여주고 있죠. 대신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은 저는 충분히 더 고점이나 내용 자체를 상승, 재돌파 내용 자체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지금에 대한 충격이나 내용 자체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런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반등이나 내용 자체로 우리가 제 매수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들로 볼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자, 지금 현재 내용으로는 지역적 분쟁, 전쟁에 대한 내용 자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물가 상승 압력 자체가 이 부분에 따라서 재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견조에 따른 장기 고금리 내용 자체도 사실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금리를 지금부터 급격하게 내리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AI 확산에 따른 고용 둔화 가능성 내용까지도 있고요. 소비 둔화의 지금 현재 기업 실적 하향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까지 가장 좀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내용 자체는 결국에는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유가 상승 내용 자체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자, 물가와 고용입니다. 자, 물가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선제적인 내용 자체가 영향을 또 크게 작용을 할 수 있겠죠. 유가 상승 장기화 내용 자체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미 지지난 데이터부터 물가지표서부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속적인 상승이나 내용 자체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물가가 오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연준에게 압박을 하고 있는 자, 케빈 허씨 너 지금 현재 내가 임명하고 의장 바뀌었으니까 너 내 말대로 해. 금리 내려 라고 한다라고 하면 케빈 허씨가 이 말을 듣고 가져가면 오히려 시장은 더 충격으로 빠질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독립성이 훼손돼. 쌓이니까요. 네.
트럼프 말 한마디에 연준이 왔다 갔다라고 하면 독립적인 기구나 내용 자체에서 이제는 믿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따라서 물가 폭등하고 넘어가는 움직임까지 맞춰준다라고 하면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맞춰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오히려 말을 들으면 폭락이 나올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충격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요. 굉장히 좀 딜레마 내용 자체로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성장주 밸류에 대한 압박을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그 PER, AI 반도체 변동성으로 좀 확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금리 유지나 오히려 혹은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으킨다라고 하면 기업에 대한 이자 비용 증가까지도 우리가 좀 바라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는 AI 고용 충격이죠. AI가 이제는 생산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24시간으로 계속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용 쇼크나 내용 자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동화 시스템 내용 자체를 AI가 계속적으로 대처를 한다라고 하면 인력난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아나운서님.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충격이 될 수는 있어요. 대량의 실직자 내용 자체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산업 발전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죠. 우리가 과거 농경 사회에서 지금으로 넘어오는 사이에서 분명히 대다수의 인구 사람들이 농민이었겠죠. 그 사람들이 바뀌는 것처럼 철도, 제조업, 공업 쪽으로 발전됐었던 시기 자체도 지금의 현대에 와서 많이 화이트 칼라나 이런 쪽으로 대처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이런 고용 충격이나 내용 자체는 일부 직업군이나 내용 자체에서는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럼 뭐 지금도 AI에 대한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충격인데 이거를 왜 가져왔냐? 과거랑은 달라요. 안 하세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어떻게 다른가요? 과거는 조금 더 이제 기술 발전이 되면서 산업 전체에 대한 내용 자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네. 농경, 공업, 지금의 현재 뭐 IT 이쪽으로 바뀌는 산업이었잖아요. 그러면 과거 같은 경우는 대처가 되는 거예요. 이 인력이 이해되시죠? 네. 다른 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럼 또 이 인원들이 뭐 실직을 했다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나 죽을 때까지 직업 없이 그냥 살아가 아니고 다른 직군으로 대처가 되는데 AI는요. 대처가 될까요? 이해되시죠? 네. 이 부분이 생각보다 조금 더 충격을 가할 수 있다. 산업 자체를 아예 자동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떠버린 인원들 자체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 내용 자체가 여기도 AI 대처, 여기도 AI 대처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간다라고 하면 다르겠죠. 네. 과거랑은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내용이나 해석 자체로 조금 더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고용 쇼크 내용 자체로 지금 일단 넘어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발생시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경기는 둔화되고 사람들은 실직을 많이 하면서 돈은 못 버는데 현재에 대한 지금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나 내용 자체가 세계 어디서든 이번에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터졌어. 다음은 중국과 대만 어디가 또 발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이나 내용 자체가 계속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유가 상승이나 내용 자체가 계속 유지가 되겠죠. 원자재 가격은 더 전쟁이나 이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내릴 기미가 안 보일 겁니다. 그럼 원자재나 유가나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계속적으로 높은 상태를 유지하다 보니까 얘네의 원료를 가지고 제조업이나 내용 자체로 우리가 산업 가공을 통해서 지금의 현재 우리가 받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1차, 2차, 3차 이런 부분에서도 가격의 프리미엄이 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가는 오르는데 사람들은 일을 못해요. 일을 못하니까 소비 둔화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안 팔리기 시작하니까 또 줄일 수 있는 거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겠죠. 해고 내용 자체를 가져가면서 악순환이 펼쳐지는데 물가까지 안 떨어진다? 답 없는 조합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몇 년 전부터 이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의 조합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 자체를 시장에서 가장 크게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터지면 어떻게 된다? 시장은 폭락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내용 자체가 분명히 이미 시그널이나 내용 자체가 있고 기미가 있는 상태에서 쭉 결국에는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밀렸어요. 그럼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시장에서는. 지금 하락이 끝인가요? 아니면 이제부터 하락에 대한 투자를 가져가도 되나요? 라고 또 그때 돼서는 질문을 받겠죠. 안 되겠죠. 어느 정도 이상 선생님 지금부터 지수가 고점 대비
50% 70% 이미 폭락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더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로 매도, 인버스 투자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답을 드릴까요? 미리 대비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자, 미리 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당장에 이번 급락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는 하락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저는 조금 적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대비는 충분하다. 우리가 지금부터 못 팔아가지고 맞잖아요. 지금 내 계좌 지금 막 못 팔아가지고 지금 쇼크 나면서 오늘 30% 내일 30% 계속 빠지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대비는 충분하다. 대신에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하락장 진입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자체 그리고 앞에 설명드렸었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크게 다가와주고 이슈화되면서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를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락 생각보다 지금 하락을 보여주잖아요. 고점 대비 거의 최소 60%에서 80%까지도 그려져요. 지수가 안 떨어질 것 같죠? 떨어져요. 역대 하락장들이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과거 닷컴버블, 리먼 사태 뭐 이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 그만큼 떨어졌고 코로나는 단기 쇼크나 내용 자체를 크게 보여줬었지만 그만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낙폭 자체를 상당히 크게 보여줬죠. 증시 결국에는 빅테크나 얘네가 유지를 할 것이다라고 하지만 메타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 한번 낙폭을 보여줬을 때 7, 80%나 하락을 보여줬었어요. 그 부분을 딛고 다시금 상승을 보여주긴 했었지만 결국에는 하락이나 내용 자체는 빅테크라고 절대 피해갈 수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내용 자체로 우리가 좀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크게 대비가 필요한 시기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커뮤니티 방을 참여를 해주시면 저랑 본부장님이 하락에 대한 대비 내용 자체를 교육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토대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꼭 대비를 하시길 바라고 커뮤니티 방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026년은 상과저에 대비하라는 주제에 맞춰서 현 시점에서는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커뮤니티 방 입장하셔서 전문가님들과 함께 탄탄한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패턴으로 봤을 때 헤드앤숄더 패턴에서 저희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 걸까요? 사실상 아직도 머리를 조금 그려가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헤드앤숄더 패턴 일단 좀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헤드숄더 패턴이라는 거는 정말 단순해요. 누구나가 다 손쉽게 봉우리 3개 중에 가운데 봉우리가 제일 크다라고 하면 이게 헤드앤숄더 패턴이다. 거기에 따라서 거래량에 대한 내용 자체 혹은 어떤 특정 보조 지표에 대한 다이버전스 흐름 이런 부분들을 맞춰서 패턴에 대한 신뢰도 내용 자체를 일단은 좀 바라볼 수가 있는데 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일단은 좀 본다라고 하면 선생님 이 헤드앤숄더 패턴이 왜 이렇게까지 사랑을 받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줄 아시나요? 그만큼 역사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것도 정답인데요. 반복되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것도 정답인데 사용하기가 쉬워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혹시 엘리엇 파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네, 전문가님 들어보셨죠? 교육에서요. 네. 이 엘리엇 파동 같은 경우는 이미 거의 뭐 100년이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08 리먼 때 엘리엇 파동에 대한 하락 산파 내용 자체를 추종을 하고 가져가면서 크게 수익을 봤었던 사람들이나 이런 부분들 내용 자체가 있었는데 자, 엘리엇 파동 같은 경우는요. 배워야 되는 내용이나 해석들이 굉장히 많고 앞에 전제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확정형에 대한 패턴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좀 까다로워요. 한번 지금 방송 보신 분들 엘리엇 파동 내용 자체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고 내가 파동 카운팅이나 내용 자체를 가져왔을 때 쉽게 이어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헤드앤숄더 패턴은 뭐냐면요.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승 5파와 하락 3파를 가져가는 이 엘리엇 파동에서 상승 3파 5파와 하락 3파를 떼어내서 이렇게 가져가는 게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순하죠.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만약에 여기에 이제 머리 부분을 그려가거나 혹은 여기가 머리 꼭대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헤드앤숄더 패턴은 어떻게 가져가느냐? 여기를 그냥 픽스로 박아버리는 거예요. 고점이다라고 그냥 내가 정해놓고 가져가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게요. 네, 아니 그냥 정하는 거예요. 여기 고점이야.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시장이 뭐 꼭 이렇게 예상한다라고 해서 꼭 말을 듣는 건 아니잖아요. 네. 뭐 지금 상황에 따라서 더 올릴 수도 있잖아요. 큰 패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죠. 헤드숄더 패턴은 뭐냐면 내가 그냥
여기가 고점이다. 픽스를 잡고 가져가는 게 헤드앤숄더 패턴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제가 앞에서 아나운서님 뭐라고 했었죠? 지금 머리다.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이냐라고 했었을 때 아니라고 했었죠. 아직 상당히 그려가는 남아있다. 과정이죠. 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헤드앤숄더 패턴을 해석을 하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자, 여기를 이렇게 지금 왼쪽 봉우리 나왔고 여기를 그냥 머리라고 할게요. 머리 봉우리라고 할게요. 네.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그럼 떨어지고 나서 반등까지 보여주고 오른쪽 봉우리를 만들고 이전 고점보다 떨어지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이게 헤드앤숄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오른쪽 봉우리까지 만들어 놓고 가져가면 그냥 이게 헤드앤숄더 패턴이에요. 그래서 얘가 고점일 수밖에 없겠지. 이해되시나요? 네. 아, 굳이 여기서 얘 올라가고 있는데 아둥바둥하게 여기가 고점일까? 아닐 것 같은데 이런 해석이 아니고 쭉 떨어지고 나서 반등 나오고 또 떨어지는 이 과정까지 충분히 거치면 얘가 머리라는 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만약 여기서 고점 계속 갱신하면 올라가겠죠. 머리가 더 뻗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이 긴 상황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머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런 판단을 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거는 얘가 더 올라가든 여러분들 떨어지든 상관없이 얘가 머리를 만들고 나서 한번 조정을 크게 받아주고 반등도 크게 가져간 다음에 그 다음에 조정일 때 여기가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여기 때는 뭐다? 현재 보유 종목 가지고 있는 거 웬만해서 다 팔고 도망가도 괜찮다. 지금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그게 거예요. 바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나타난다. 정확하죠. 네. 아, 정확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쇼 패턴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만약에 여기가 고점이라고 해보고 이 정도 눌림을 가져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이에 눌림 두 가지 구간대를 지금 우리는 넥라인이라고 해가지고요. 목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추세선 내용 자체를 이탈하는 여기 결과서부터가 하락에 대한 시작 지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머리 꼭대기에서부터 넥라인까지 이렇게 길이만큼 최단 거리를 이은 길이만큼 이탈부터 하락을 주도할 수 있는 자리값입니다. 그러면 제가 대략적으로 그리긴 했었지만 시나리오상 지금 현재 머리를 그리고 나서 하락을 보여주고 반등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어디까지 빠진다? 18,000까지 빠진다. 3만 이상 돌파했었던 지수가 18,000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반토막 나겠죠. 너무 무섭네요. 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요. 제가 분봉상 기준으로 단기간에 만들어졌었던 해쇼 패턴으로 대응을 가져가면서 제가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를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금요일장 내용 자체에서 폭락이나 이런 부분들이 왔었던 이 구간도 앞에서 만들어졌었던 해쇼 패턴의 내용 자체를 우리가 분봉상 내용 자체를 활용을 하면서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네. 해쇼 패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시면 제가 라이브 방송 통해서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교육 내용으로 헤드앤숄더 패턴까지 듣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아직 추세가 남아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주목해봐야 할 히든 종목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앞에서 제가 이 방송에서 지금 몇 년 동안 가져가면서 지금 매주 가져왔었던 히든 종목들 중에 아직 진입을 안 했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가운데 가장 최근 금요일날 조정이 딥했었던 결과를 가지고 히든 종목 내용 자체를 공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끝난 직후 부근대에서 제가 공개를 드릴 예정이니까 자, 여기서 내용 자체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커뮤니티 방에 입장을 하셔야 이 혜택을 받아가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히든 종목의 종목명과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커뮤니티 방 내에서 빠짐없이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